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하려고 하다가 녹화 방송하고 맙니다. 자, 뉴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 쏟아지는 뉴스가 홍수를 일었네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근래 아파트 조금 오르는 것 가지고 제가 조금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의 가장 큰 기조는 우리가 일본을 닮아간다는, 그걸 대전제로 깔고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가장 핵심적인 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팔 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아마 이것들이 본격화되면은 매물이 많이 출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은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지 하루에 4차례나 집값 메시지를 티키타카, 티키타카 쏟아냈습니다.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해버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초읽기,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죠. 비정상적으로 버티면 이익이 안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니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증시 5천,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이게 증시가 한창 불을 뿜기 전에는요. 주식 거래 뭐 매수나 매도를 넣고 나면 이 카톡 알림이 빨리 왔는데요.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가 작년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래가 체결된 알림이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거래가 많아졌다는 거겠죠. 자, 여기 증시에서 일단 한번 했죠. 예, 한번 승리를 거뒀죠. 자, 그것을 발판으로 자, 이쪽으로 가라. 내 말이 맞잖아. 자, 이제 부동산을 잡을 명목이 생겼다. 요 내용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제가 지금 네모치고 있는 이 부분. 자, 비거주 1주택. 나 좀 이따 들어가서 살 건데,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 실질 거주와 관련이 있다. 제가 농사하고 자주 견주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작용을 해야 된다. 세세 혜택을 보려면 작용을 해야 된다. 몇 년? 8년. 8년. 그에 비해서 주택은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조금밖에 거두지 않았었다. 왜 강경파로 돌아섰나? 강경파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요. 보유세.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대선 이전이었다면요. 대선 이후에 지금 증시가 원하는 대로 상승을 했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유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말이 바뀌었죠. 제가 요걸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요. 가급적, 가급적.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이랬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당히 마사지를 해서 사실 W15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으면요. 한 채 가지고 있고 한 채를 전세를 주건 월세를 주건 이게 뭐 한 사람 소유 뭐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고 한 사람 소유로 뭐 두 개가 이렇게 온전히 있었다면은 이건 남는 장사 아니었어요. 예, 정상적으로 종부세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놨던 그 시나리오대로 갔다면 야, 그거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이 서울의 고가주택. 대거도 조금 일부 해당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겠죠. 자, 문재인 시즌 2 될라 이런 우려도 있지만 야, 이제 총력전을 할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결국 이겁니다. 예. 그 이전 정부들은 뭐 연간 얼마였나요? 재정 적자 40조 이 정도를 감수했다면 이번 정부는 100조였나 80조였나? 예, 돈 쓸 게 많습니다. 뭐 서버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세계 시장 경쟁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사실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찌 되었건 이렇게 수많은 재정 적자 발생 요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걷어야 된다. 어디서 걷을 거냐? 예, 80을 바로 앞두고 있던 저희 아버지도 어디선가 돈을 빼갈 기다. 이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자, 팔바에 물려준다. 정부 부동산 대책 아무리 센 거 내놔봐라. 다 증여해주고 다 피해간다.
라고 하지만 사실 증여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노상속 이야기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딘가요? 예, 요것도 일본이거든요. 예,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아니 과거에는 60된 부모가 뭐 30-40 대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80대 부모가 60대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상속, 이 노노상속이잖아요. 이 당연히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증여 건수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너희가 부동산 대책 뭘 내놓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다 피해 갈 거다." 이건 사실 맞지 않아요. 사실 증여세 한번 내고 나면은 집은 똑같은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명의만 바꿔갔을 뿐인데 통장이 예 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 세금 진짜 무섭습니다. 예. 사 증여세 한번 계산해 보면 팔딱 뒤집어집니다. 뭐 서울에 뭐 평균 매매 가격 뭐 15억 지금 10억 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도 뭐 평균 한 15억 정도 이거 한 개 증여한다 손 치면은 기함합니다. 야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거 일단 못 받게 했고 서울 다주택자 급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팔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급매 움직임 보이지만 사실 정책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하더라. 그저 많이 올랐을 때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지난 주말 브리핑 때 말씀드렸을 때 야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95 였는가요? 6 이었나요? 그리고 그 지도에 표시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은 그대로도 빨갛습니다. 그 미친 상승기하고 똑같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 부동산 시장은 저렇게 두드러 패는 반면 개미들은 주식 시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서버가 터져 버렸답니다. 어떤 서버? 예, 금투협, 금융투자협회인가요? 요거 교육 받아야지 뭐 레버리지 상품을 산다든지 뭐 ETF 같은 거 살 때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교육 받으려고 개미들이 몰려들어서 서버가 터져 버렸다고 합니다. 돈이 이쪽으로 너무 빨려 들어갑니다. 은행들 돈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자, 노도강 금매 던진다. 노도강 근래에 서울 거래량이 12월 11호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했다가 거래량이 뒷받침되었던 것이 노도강 지역이나 외곽 지역도 거래가 늘어났었거든요. 희한합니다. 예, 지난번 2022년 폭락을 맞이하기 전에도 21년도 노도강 뜨거웠거든요. 그 이후에 싹 지금 외곽 지역들이 별로 11호 대책 이후에 별로 탄력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래량은 12월 달 4,500건을 넘어서고 1월의 거래량도 한 4,300건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와, 생각보다 거래 많이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대구 분당금 억서리 예, 상인 센트럴자이 분당금 4억 이야기 나왔죠. 4억. 동구 시남 1구역 여기도 3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 지금 고층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성서 84제곱미터 뭐 가격 매매 가격 한 2억 7천 그 집값보다 더 비싼 돈을 내야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축 입주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신축 입주가 없으면 비싼 집에 살던 사람이 그것을 팔고 더 비싼 집으로 또 가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멈춰버린다면 저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야, 움직임이 아주 없어버리는 시장. 일본의 구주택들 거래 없습니다. 주택거래 전체 주택거래 90%가 신축 위주로 돌아갑니다. 구축들이 그만큼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중개업소들 문 많이 닫았다는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소수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뭐 비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을 테니까 얘들이 가격이 껑충껑충 뛴다고 할지언정 전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 부자가 고가주택 주택 소유한다는 것 종부세 착착착. 앞으로 이 정권이 이제 한 7개월쯤 지났나요? 4년 반 동안 작정하고 올리려고 생각하면 사실 아찔하긴 할 겁니다.
'아 내가 왜 이걸 두 개나' 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또한 있더라. 정부가 손을 안 대서 그렇지 이 세세하게 진짜 이거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정부 이기는 시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좀 재미난 걸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예. TK 통합 발전. 막 이제 통합하면은 뭐 연간 세제 지원을 뭐 한 5조 정도, 예 5조 정도 막 지원금 내려주고 이게 사실 엄청나거든요. 갑자기 통합에 대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 그러면 대구는 얼마나 대단한 게 있냐. 대구는 이 남부 권역의 행정 중심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닥 없어요. 그닥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 뭐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아 이럴 거면 이게 이 댓글이 재밌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딱히 뭐 이런 것들 구상을 봐도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아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3 국으로 가자. 아 서울, 경기 너희 고구려 먹고 요 전라도권역 백제 먹고 이 경상도권역 신라 먹고 야 신삼국지대 신삼국시대 요거 좀 재밌어서 가져가 봤고요. 별게 없더라. 자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의 흐름. 뭐 지방은 아무튼 이 별로 큰 일단 그건 없습니다. 예 서울 위주로 아무튼 작사를 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깐요. 근데 그러면 억눌렸던 지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월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자 대구 아파트 거래량 이 와중에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더라. 이 와중에. 1월 달 거래량 지금 12월 달보다 거래량 더 많아지려고 하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한 2,300건 정도? 이 정도면은 요 근래 한 7-8 개년을 두고 봤을 때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 부자가 집을 사 모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팔고 팔고의 전략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건당 거래 대금도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4 억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요.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더라. 제공을 퍼센트를 뺐나요? 아 퍼센트 제공을 뺐네요. 60 몇 퍼센트 됐을래나? 요것도 갑자기 요거는 하여튼 중반이 지나고 나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붙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오늘도 W 42평 22억.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W 34평 58층 기준으로 17억 5천. 예. 요렇게 17억 5천 그 아래쪽에 보면 17억 2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종부세가 차곡차곡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오르면은 진짜 임대 주고 남는 거 없습니다. 아 그러면 임대료 올리면 되지. 예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물량이 소화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것이 또 뭐 "임대료 상승을 또 부채질한다." 또 이런 뉴스들이 아마 많이 나올 텐데요. 정부가 뭔가 잔뜩 벼르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버머 센터를 부르지요. 요게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보면은 '야 그거 뭐 대단하냐?' 싶어 가지고 보면은 옆에 네 이 또 분양 예정인 곳이 또 하나 있죠. 희한합니다. 기가 찹니다. 또 한도 아파트 옆에 한번 보면은 자 옆에 또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멋이 꼭 있습니다 보면. 한도 아파트도 근래 들어서 거래 막바지 폭력전 버머 센터를 부르죠. 층수가 낮으면 확실히 이 주상복합은 가격이 보통 아파트는 이 고층과 저층이 한 10% 정도 차이라면 와 이거 향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막 20% 이상도 막 차이 나기 때문에 좀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 숲 이 와중에 고점 대비 60% 가격 17억 7천 10억 5천 힐스테이트 만촌역 10억 오늘은 거래 건수가 대구가 한 250여 건이 신고되었던가요? 예, 너 그걸 무진장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점점 탄력받고 있습니다. 돈이 풀린다고 인제 2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돈이 얼마나 풀릴지 발표를 할 텐데요. 그 사실 좀 실망스러운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작년에 월간 기준으로 한 3조 정도의 돈이 풀렸다면 올해는 월간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돈이 풀린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일단 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서울을 저렇게 작살내면 지방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약간의 기대. 근데 지방의 시간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조차 상당수는 비싼 아파트들만 신축만 그런 것들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실거래 가격 오늘은 와 여기도 이 신축들 야 고성동 여기 줄줄이 아파트 줄줄이 신고가 기록해 주는 모습들 24년, 21년, 23년도 입주했는 아파트 올해 안에 팔아야지 기존 집들을 팔아야지 또 이래 비과세되는 이런 측면들을 마주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3년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23, 24, 25, 26 야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또 아래 단에는 또 더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신축 많은 것도 속이 많이 또 오랫동안 또 이야기 안 털었다고 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라. 예, 신축 많은 거 줄줄이 많습니다. 이 뭐 101% 아니 80만 닉스 시대에 16만 전자를 바라보는 시대에 작년에 3전 5만 원짜리가 지금 16만 원을 바라보고 작년에 하이닉스 20만 원짜리가 80만 원 바라보는 시절에 이 노란색 과거에는 이 신고가의 노란색을 보면은 '야 또 어디가 신고가야. 몇 퍼센트나 오른 거야.' 이 퍼센트 보는 게 참 '의미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신고가는 제가 좀 띄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입국 다물고 있다고 뭐라 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인신공격 안 하는 댓글이면은 댓글은 다 허용합니다. 인신공격이 문제지. 자, 요 정도까지 아래 딴들은 하여튼 뭐 정리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입니다. 이게 증여와 관련해서도 나 두 채 사 가지고 한 채는 뭐 나중에 뭐 안 팔리면 뭐 한 개 증여해 주고 뭐 이러면 되지 이랬는데 이게 구축이 되고 이래 버리면 이거 증여를 해줘 버리면은 이게 또 이 10 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안에 팔면 그 이전에 뭐 취득 금액이나 이런 것들로 세금이 매겨져서 골치 아픈 부분이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일단 또 증여세도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쌍금리로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기도 하고 이게 복잡 미묘합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앞부분이 워낙 이 중요한 이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간추리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도 조금 짧았습니다. 아무튼 뉴스 나오는 대로 또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